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4부,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제가 3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밑바탕이 되는 빅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갖다가 해석해낼 수 있는 인간의 두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이것이 빅데이터가 되고, 이 주변 환경에서 들어온 어떤 결과들을 머릿속에서 해석해내는 능력,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즉 육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는 원료로서, 자원으로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센서,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를 제공해야 빅데이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은 소프트웨어, 즉 주어진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 나갈 거냐,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석해내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것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한번 쳐보세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찾아보시면요, 로봇이 실제로 짐을 들고 움직인다거나 뛰어오르거나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군사 기술 쪽에서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쪽 기업으로 유명한 쪽은 산업 로봇으로 유명한 쿠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KUKA라고 이제 하는 쿠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생산할 때 보면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움직여 나르는 뭐 그런 장면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보면 이렇게 옆에 로봇팔 쪽에 쿠카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일본 기업인데요. 파낙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FANUC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파낙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파낙이라는 회사는 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공개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가장 유명한 기업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구독, 좋아요 눌렀나요? 빅데이터를 센서를 통해서 모아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거쳐서 그것을 실제 모습으로 구현을 해내는 로봇 기술로 구현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른바 우리가 부르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에서 기계가 단순 반복 작업을 했던 것을, 이것을 빅데이터로 쌓아나가서 무엇을 한다? 스스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치자면 불량률이 1%, 불량률이 0.1%였던 공장이 0.00001%의 불량률밖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노동력은 100명에서 1명만 사용하는 뭐 이런 식의 공장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I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 기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노동력을 덜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력을 갖다가 어떻게, 이 남는 노동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결국 법적 문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트나 로스쿨 면접, 그리고 대입 면접, 대입 논술, 이런 부분에서 문제화되는 부분은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보다는요, 그렇다면 인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이때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인간이 두드려가지고 만들던 것에서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 훨씬 생산성도 높고 불량률도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부시자라고 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켰죠. 그 러다이트 운동을 결국은 해결한 것이 뭐였냐면 법적인 것이었거든요. 사회복지의 강화, 그리고 실업보험의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U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러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로봇이 연결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결과물, 이것을 전자인격을 부여해서 이 전자인격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노동도 하고 생산도 하던 시대에서 공장이 생산을 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뭐가 생겨났냐면, 영업의 자유를 부여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법인은 인간도 아니면서 영업의 자유를 뭐 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대신 그 영업의 자유의 결과로서 책임을 부여받는다. 그것이 여러분들 세금 같은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자인격을 부여해서 그 전자인격에 자유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책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올 사회변화, 그것에 대한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